안녕하세요. 저스티스의 역사여행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의 왕위계 승권을 두고 116년간 전쟁을 벌인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100년 전쟁이 시작될 시기에 프랑스 영토 중 일부, 즉 그림의 회색 부분은 영국 국왕의 소유였습니다. 영국의 플란테전의 왕가가 프랑스의 봉건정주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나 프랑스는 영국을 대륙에서 밀어내려고 하였고, 영국은 영지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미 프랑스와 수많은 전투를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328년 프랑스의 국왕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그의 조카인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위계 승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영국 왕인 에드워드 2세에게 시집을 간 샤를 4세의 여동생 이사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랑스에는 여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게르만의 살리카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는 프랑스의 영원한 숙적인 영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샤를 4세의 사촌인 필리프가 필리프 6세가 되어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100년 전쟁은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포도주의 주요 생산기지였던 기엔 지방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기엔은 영국 영지였는데 영국이 포도주로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세수가 영국 내의 전체 세수보다 많을 정도였으니 그 땅의 가치는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죠. 둘째는 모직물 산업의 중심인 프랑드르를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엔과 달리 프랑드르는 영국의 영지는 아니었지만 모직물의 주요 원료인 양모가 영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프랑드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드르의 양모 수출을 금지시켜버려 지역 산업에 큰 타격을 준 것이죠. 결국 1337년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는 영국의 영지 기엔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당연히 에드워드 3세는 이에 반발함과 아울러 본인이 프랑스의 적통 왕위 계승자임을 주장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서유럽의 최강자는 프랑스였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전국의 4분의 3 이상을 프랑스 왕이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인구는 2100만 명에 달했지만 영국은 500만도 되지 못했죠. 전력적으로 볼 때 프랑스가 훨씬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국왕 필립 6세는 기존의 봉건기사, 즉 중장 기병부대를 중심으로 전투를 펼친 반면에 영국은 궁병과 보병을 중심으로 편대를 조직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장궁은 분당 10발을 쏠 수 있을 정도로 연사 능력이 좋았고 360m나 되는 사거리에 80m 이내에서는 갑옷을 뚫을 정도로 위력이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석궁은 연사 능력이나 사거리에서 장궁에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기사들의 장창과 무거운 갑옷은 시대에 한참 뒤처진 봉건시대의 무기였을 뿐이었죠. 이것은 봉건기사의 몰락과 전쟁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정리해보면 100년 전쟁의 형식적 원인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의 문제이고, 실질적인 원인은 비옥한 토지인 기엔과 플랑드르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벌인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맹 내역을 살펴보면 가까이에 있는 프랑스 세력을 견제해야 했던 신성로마 제국 및 네덜란드 제후들은 영국의 편에 섰고, 영국의 오래된 숙적인 스코틀랜드와 교황은 프랑스를 지지하였습니다. 개별 전투로 먼저 슬로이스 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0년 6월 영국이 프랑스의 해상 이동을 막기 위하여 에드워드 3세는 전함 250척과 병사 22,000명을 이끌고 라인강 하구의 프랑스 해상기지 슬로이스를 침공하여 필리프 6세의 200척 전함과 2만 명의 병사와 전투를 벌이는데, 프랑스의 전함 180척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2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프랑스가 대패하여 영국은 완전히 해상권을 장악하였고, 이후 전쟁터는 언제나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46년 8월 프랑스 크레시에서 있었던 크레시 전투입니다. 영국군의 규모는 19,000명 중 장궁병이 1만에 달했고, 프랑스는 12,000명의 기병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기병대를 앞세워서 15번 이상을 돌격했지만 장궁병이 있는 영국군에게 이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15,0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대패하였습니다. 크레시 전투의 연장선에서 영국군은 영국에서 프랑스로 들어가는 입구인 칼레를 정복하는데, 칼레는 약 1년간 영국군을 막아내다가 결국 항복합니다. 칼레가 항복할 때 에드워드 3세의 요구사항은 시민대표 6명만을 처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프랑스의 고위층 6명이 나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며 칼레 시민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칼레를 정복하기 위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던 에드워드 3세와 칼레 시민 대표들 간의 사전 합의가 있었고, 그들을 처형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항복한 것이라는 사실이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때 당시 칼레의 시민 대표들을 조각한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로댕이 그린 작품인데, 유럽인들에게는 이 작품이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투를 살펴보기 전에 1348년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대하여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이 퍼진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347년 보석과 비단, 향료를 실은 이탈리아 상인의 배가 흑해를 통하여 제노아항에 들어왔을 때 퍼졌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시민들은 뼈만 남은 선원들을 보고 놀라 그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냈지만 배에 있던 쥐들이 육지로 들어와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흑사병은 사망률이 100%에 가까웠고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대략 2천만 명인 프랑스의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고도 하는데 당연히 농지를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의 농지들은 황무지로 변해버렸죠. 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임금이 상승하였고 수입이 증가한 농민들은 방치된 땅을 사서 중세 봉건제의 핵심 장원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봉건적 의무만 강요했고 이는 농민 반란으로 이어지죠.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농민 반란은 자크리의 난, 영국에서 발생한 농민 반란은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 합니다. 세 번째 전투로는 1356년에 있었던 푸아티에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의 사령관은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태자 에드워드였는데 그가 흑태자로 불린 이유는 갑옷 색깔이 검정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크레시 전투와 칼레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이 시기에는 프랑스를 돌며 약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는 1350년에 필리프 6세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장 2세가 즉위하여 직접 이 약탈 행위를 막기 위해 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크레시 전투의 패배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전투 결과 프랑스의 기사단은 전멸되고 장 2세가 오히려 포로로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1360년에 흑사병과 오랜 전투로 지친 프랑스와 영국은 브레티니 조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합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자국 내의 영국령을 인정하였고 영국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왕위 계승 전쟁이 아니라 영토 전쟁임이 드러난 것이죠. 아울러 영국은 장 2세의 몸값으로 프랑스에 몇 년치 세수를 요구하였는데 프랑스로서는 이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 2세는 스스로가 프랑스에 돌아가 자신의 몸값을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영국은 장 2세를 프랑스로 돌려보내죠.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몸값을 구하지 못하여 영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포로가 되어 여생을 보내다 죽게 됩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언뜻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당시 귀족 포로는 극진히 대접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들 백년 전쟁을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이 브리트니 조약이 체결되는 1360년까지를 제1기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제2기와 제3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